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 시간에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뒷얘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근황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개혁신당에 지금 계속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총괄특보단장직을 얼마 전에 맡아가지고 예. 대표의 자문에 응하고 있고 특보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에서 쭉 둘러보시면은 거대 양당이 있는데 네. 뭐 덩치는 크지만은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쏙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골고루 배출했고 그래도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팬덤에 의지하지 않고 예.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세대 기반의 제대로 된 정당은 네. 우리 개혁신당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비록 지금 숫자가 작아서 좀 미약해 보이지만 예. 그래도 정상적인 정당을 좀 키워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그 개혁신당이 오렌지색 쓰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도 오렌지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팬들이신가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사 탄핵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요. 지난해에 이미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했었고 이게 헌재에선 기각이 됐어요. 근데 어제는 4명의 탄핵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명분은 뭐 정치 검찰이다. 검사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좀 명분 내세우는 것만큼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4명에 대해서 어제 탄핵안을 보고하고 법사위에 회부를 했죠. 예. 우선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입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안이 발의가 됐다면은 뭐 그런 의심은 사지 않아도 되는데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 백현동 관련 검사가 2이고 또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관련 검사가 1입니다. 네. 이런 4명 중에 3명이 벌써 이런 사람들로 꽉 차져 있으니까 이건 맛 좀 봐라. 예. 우리 이 대표에 대해서 네. 수사하면은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더군다나 어떤 꼴이냐. 이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가지고 탄핵 의결이 되면은 직무정지가 되죠. 그쵸. 그리고 헌재로 갑니다. 예. 통상 지금까지 탄핵은 다 이 수순을 밟아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초식, 즉 법사위로 회부되는 겁니다. 네. 법사위 회부하는 표결을 하더라고요. 네. 예. 지난 21대 때 검사 3명이라든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그때는 국힘이 예. 법사위에 회부하자고 막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당이 무시하고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헌재로 갔죠. 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냥 법사위로 회부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이었어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법사위로 회부를 한 게. 네. 우선 왜 그러냐. 법사위원장을 이제 가져왔거든요. 예. 민주당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그게 뭐냐면은 예.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법사위에 회부를 하면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하는 행정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예. 선서를 해야 되고 위증의 부담이 생기고 또 얼마 전에 그 최상병 관련 법사위 법사위에서 조사한 거 보셨듯이 예, 입법청문회 때 뭐 일어서세요, 나가세요, 어쩌세요. 예, 벌트장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갖은 모욕을 이제 가할 겁니다. 네.
조리돌림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검사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아마 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네. 민주당 관련 특히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법사위에 불려나가서 네. 저렇게 치도곤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준성, 이정섭 검사 때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다가 법사위로 회부하는 걸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법사위로 그냥 회부를 했는 게 직무정지는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 기소가 됐고 네. 그렇죠. 혹은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직무정지보다는 예. 망신을 주겠다, 모욕을 주겠다, 검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 그런 네. 뜻이 더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만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정말 목적은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헌재에 가서 탄핵 이게 인용되는 걸 바랬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뭔가 검사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조금 더 목적이었던 거예요. 망신 주겠다는 거죠. 망신 주겠다. 근데 검사들은 그러면 법사위로 넘어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불응했을 땐 또 불이익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럼요. 저 고발당하게 되고 예. 뭐 징역형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걸 뭐 받을 걸 감수를 해야죠. 어제 검찰총장도 그래서 이례적으로 준비해온 것들 기자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사법부 역할인 재판권을 뺏어와서 직접 국회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국회에서 다 하겠다는 거구나 싶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직무정지를 시키는 거라면은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 네. 법사위로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행정조사를 강제력이 일정 부분 수반되는 행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고 이원석 총장의 어제 뭐 한 5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뭐 자분자분 반발을 했잖아요. 예. 네. 그 기자회견 내용에는 뭐 대체적으로 내용에는 동의가 되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은데 다만 좀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공에 삽질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진작에 여야 막론하고 검찰권을 좀 공정하게 행사를 했더라면 이원석 총장의 이런 항변이 이런 비분관계함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건데 그동안에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꼼짝달싹 안 하고 예. 지금 와서야 뭐 소환을 하겠다는 둥 어떻게 하겠다는 둥 총장 임기 한두 달 남겨놓고 이제 지금 부산을 떨고 있는데 과거 검찰은 그래도 야당 한 70% 7대 패면 여당 쪽은 한 3대는 팼거든요. 예. 근데 지금 10대 빵이란 말이에요. 10대 빵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9대 1 정도는 안 될까요? 글쎄, 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지금 검사 4명의 탄핵안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뭐 치명적으로 위협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지켜왔느냐에 네.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빨리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해서 그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네. 진상을 스스로 밝혀내지 않으면은 이런 항변은 별로 힘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도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지금 뭐 검사 탄핵도 있고요. 또 원래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이게 더 먼저 얘기가 나오던 건데 거기 앞서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 때도 이런 식으로 탄핵안을 추진하니까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건데 벌써 2번째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탄핵안을 내면 자진 사퇴하고 또 후임 찾고 또 탄핵하고 이런 게 무한 반복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 탄핵에 대해서는 법률안처럼 제2요구권이란 게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대항할 방법이 달리 없고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탄핵의
소익 예. 그러니까 탄핵이란 게 말하자면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그 법률이나 헌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가 예. 목적이 그러니까 스스로 면직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예. 직무정지도 필요 없다. 네. 그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탄핵의 무한 루프가 특히 이 방통위원장에게는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고 특히 이상인 직무대행에게까지도 뭐 탄핵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통위원장 말고 직무대행에까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탄핵 중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예. 특검법 또 탄핵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중독이 된 것 같다. 예. 근데 이게 뭐 지지자들에게는 좀 지지도 받고 얻는 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걸까? 일단 의석수가 많아서 다른 쪽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네. 이 정부가 뭐 한 기본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지난 총선 민의를 뭐 진정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 그리고 좀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네.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야 영수회담 잠깐 했을 때 바뀌었나 싶었죠. 예.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보세요. 뭐 바뀐 게 뭐가 있나?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정부가 민의는 철저히 무시한 채 그냥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민심이 이반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뭐 현명하지 못한 뭐 행동을 했다든가 뭐 예. 그렇게 한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뭐 직접 사과 같은 거 전혀 한 번도 안 하고 공식석상에 계속 나오고 그렇죠. 계십니다. 예. 해외 순방도 같이 다니고 계세요. 네. 예, 전 그런 게 참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본인이 네. 죄송하다. 이건 뭐 자초지정은 이랬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예. 정도는 좀 말씀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네. 염장을 계속 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예.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저거 척결하겠다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 예. 믿는 구석이 혹시 이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이 이제 올린 청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대통령을 탄핵하자,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98만 9천여 명, 9,841명이 이제 서명을 했으니까 이게 한 몇백 명만 하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국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원 동의를 하는 걸 좀 이례적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저렇게 많이 서명한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런 거를 혹시 좀 민주당에서는 믿는 구석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저기 이제 법사위로 갈 건데. 예. 아, 저것도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5만 넘으면 법사위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예. 청원 소위위원장이 그 탄핵을 제일 좋아하고 뭐 매번 탄핵하자고 하면 김용민 의원이 아마 탄핵 소위위원 청원 소위위원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자 할 거예요? 하지 말자 할 거예요? 이걸? 그러게요. 그리고 예. 그 소위에서 올라오면 이제 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정청래 네. 위원장입니다. 참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네. 지금 단순 숫자가 98만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정치 성향이 뭐 나는 보수다, 진보다, 중도다, 네. 혹은 뭐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다 라는 것까지 같이 좀 물어가지고 저 표시하고 좀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예. 아마 지금 뭐 재명인의 마을이나 혹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 같은 데서 막 독려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저 링크를 걸어놓고 가서 동의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아마 거기서 집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긴 예전에 저 문재인 정부 때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도 다양한 루트로 하다 보면 이제 한 사람이 한 표가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찬성 누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오류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게 국민 전체 여론이다라고 하기에는 투표한 사람의 어떤 성향 같은 건 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 콘크리트 지지자들 외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숫자가 뭐 지금 100만 원 넘는다, 200만 원 넘는다. 근데 그게 국민을 대표한다. 라는 것까지 절대적인 숫자는 말씀을 할 수 있어도 그게 국민을 대표한다. 라고까지 추론하는 거는 조금 그런 추론 좀 과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 대표가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을 하고 오후에는 불출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사유로 제출하는 게 본회의가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의원의 지위라든지 대표의 지위를 자꾸 본인의 어떤 재판 좀 회피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허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통은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저도 재판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형사 피고인이 쫄려가지고 재판부가 허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쫄리거든요.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뭐 한두 번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1당의 대표직을 고수를 하는 이유겠죠, 그게. 그 뭐 판사까지 탄핵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 선출제도 한다고 하고 있고, 뭐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계속 그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은 대정부 질문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거는 그건 좀 부적절해 보이고, 만약에 제가 오늘 대정부 질문에 몇 번째 질문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재판에 참여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이유가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대정부 질문할 때 의석에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앉아 있고 텅텅 비어 있거든요. 개의 정족수 정도만 채우고 다 나가시잖아요. 안 듣고. 근데 그 대정부 질문 때문에 오후 재판 불출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재판부가 양해도 아닌데 그거는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법원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보통 이제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일반 시민이라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도 그렇게 못해요. 허락 안 한 상태에서 불출석을 할 경우에 뭐 강제 구인도 할 수 있고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재판부에서는 강제 구인을 뭐 검토했다는 얘기 정도만 나오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대표 뭐 변호인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난 그 납득이 안 가요. 이건
소송 지휘를 해야죠. 재판 네. 지휘를 해야죠. 아예 안 된다. 예. 이건 그러면 그 미리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네. 만약에 허가 안 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지 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게 근데 뭐 아예 불출석은 아니고 뭐 오전에만 갔다가 오후에 불출석하든지 아니, 이런 어쨌든 식으로 하는 건 허가 안 했다면서요. 허가는 안 했죠. 예, 허가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검찰이 강력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사법부도 좀 강단 있게 해야겠네요. 본인이 좀 그러니까 재판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재판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과연 이거 뭐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다른 3건 재판이 서울에서 진행 중이니까 중앙지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기소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에서 받고 싶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뭐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수원지법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예. 형사 11부에 이제 배당이 되니까 네. 이거 뭐 예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지검에서 병합 심리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병합되면은 아마 반부패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지금 3개의 사건 하고 있는 부 중에 하나한테 병합이 되면은 사건이 커지면은 또 늘어지면은 네. 대선 전에 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근데 이 사건은 또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성태라든가 이화영이라든가 네. 그러면 공범들은 또 함께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유하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유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토지고 하나를 달리하는 거는 또 이게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또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느냐 예. 그런 문제도 또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건 지켜봐야 되겠군요. 케이스가 좀 이게 있으니까. 뭐 통상이오는 아마 불허할 것 같은데 네. 이 대표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좀 이례적인 일이 많이 나나 봐요. 법조인으로서 보시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나 봅니다. 아니 그 어저께 불출석한 것 같은 것도 뭐 저는 본 적이 뭐 제가 피고인인 상태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이 민주당 전당대회 앞둔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개딸 전체주의를 수용 안 하면 아오지 탄광행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예전에 당 떠나실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신음소리조차 안 나잖아요. 예. 조용합니다. 근데 평화로운 건지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뭐 검사 4명 탄핵이라든가 뭐 전부 다 만장일치 의총에서 예. 다 만장일치로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의총이 과연 다 거기에 동의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까요? 그 기사를 보니까 예.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그 탄핵안 보고되기 전에 네. 그 사퇴를 하니까 이제 탄핵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예. 그래서 법사위에 회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 네.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예, 원내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떤 의원은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거는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 한 개인의 사견일 뿐이다. 우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가야 된다. 네. 그냥 저 탄핵 계속 강행하자. 뭐 이런 저 강성 발언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 임모 부장판사 탄핵 때 예. 임기 만료로 면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탄핵이 각하됐잖아요. 그랬죠. 예, 이미 탄핵의 목적 소익이 없다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핵하기로 했는데
지붕 위에 닭이 올라가고 말건 우리는 계속 물어 뜯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강성 발언만 계속 나오는 이런 의총. 예. 그거 아마 질식할걸요. 예. 곧 질식해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직은. 아직은 왜냐하면 아닙니까? 빠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 분들이 물론 뭐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있긴 했는데 조금 뭔가 실행에 옮겨서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이제 뭉쳐서 목소리 내시는 건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22대 국회는 어떨까 싶은 게 지금 너무 일극 체제가 일찌감치 완성이 돼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무너지는 날이 오긴 올지가 좀 뭐 궁금하긴 해요. 뭐 어떤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 이미 예. 비명 행사, 친명 행제 과정을 거쳐서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당내 공천 과정에서 거진 다 걸러졌죠. 예. 예. 그래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 없다. 앞으로도 안 나타날 것 같으세요? 네네네. 그냥 입을 덮어쓰고 흐느끼는 예. 사람만 있을 뿐이지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 보니까 최근에 개딸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것 같은데 정청래 위원장은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운영이 진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개딸의 의견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강하게 했을 때 지지자들한테 엄청 호응을 받고 이런 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강성 지지층만 맹종하고 거기만 귀 기울이다 보면은 점점 더 고립될 겁니다. 지금 뭐 저는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백령도 가지고 나 이제 안 할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난 그 쇼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숫자도 엄청나게 딸리지만 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이 소수를 저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건 네 소리고 우린 그대로 해라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예. 저런 소수 여당 대표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 나는 뭐 원내대표가 아니고 저는 원내총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더 모욕을 주고 운영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네. 뭐 나가세요, 뭐 어쩌세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뭐 지지자들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나 본데요. 예, 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 나온 후보들이랑 의원님이 다 학교도 같이 다니신 것 같고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별로 비전 얘기보다는 한동훈 후보 공격하는 얘기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한동훈 후보가 자초를 했다? 혹은 뭐 유도를 했다? 뭐 그 어느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영리하다.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영리하다. 특검법 이슈를 던짐으로써 자기의 그라운드에서 그 전선을 펼치고 자기가 그 어떤 싸움이 벌어져도 어쨌든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영리하다. 그 조지 레이코프의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네. 계속 그 최상병 특검법 그걸 먼저 던졌잖아요. 예. 그래서 배신의 정치, 배신자 프레임이 또 나오다가 지금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도 나오고 뭐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가면서 이제 축소지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제 그 후과가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란 것이 당권을 놓고 벌이는 건곤일척의 싸움이라고 볼 때 네. 전략이란 게 중요할 것이고 그 전략이란 게 그러면
그 주어를 나로 할 것인가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를 주어로 한다는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영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죠. 본인이 어떤 판을 깔고 글로 다 들어오게 만들었다. 네, 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홍천 전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